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집 구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집을 처음 사는 분들은 중개사무소 가서 이런 생각이 드시죠? 뭐부터 물어봐야지? 그냥 보여주는 대로 보면 되나? 저도 첫 집 살 때 정말 그랬어요. 중개사가 말하는 대로 듣고 집만 대충 둘러보고 결정했다가 큰 후회를 했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계약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아셨나요?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수천만 원을 아끼고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집 살 때 중개사에게 꼭 해야 할 질문 7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안 물어보면 진짜 손해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 매물 얼마나 오래 나와 있었나요? 입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매물이 오래 나와 있는 건 인기가 없거나 가격이 높거나 또는 집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매물은 빨리 팔려요. 이 질문을 할 때는 이 매물은 언제부터 나왔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로 팔린 물건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더 좋아요. 첫 번째로 팔린 물건은 왜 팔리고 이건 왜 안 팔렸는지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오래 안 팔렸을까요? 라고 물으면 중개사가 솔직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 매물의 인기도와 가격 협상의 여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오래 나온 매물일수록 가격 협상이 가능할 확률이 높답니다. 이 정도면 가격 조정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가격 협상을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은 가격 협상 여지는 없을까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하기 부끄러워하세요. 에이, 내가 뭐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가격 협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질문 하나로 수백만 원이 깎일 수도 있어요. 수강생 이성공님은 5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가격 협상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중개사가 한번 알아볼게요 라고 했고 결국 5억 3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해요. 간단한 질문 하나로 2천만 원을 아낀 거죠. 중개사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매도자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매도인이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중개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 질문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가격 협상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더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최근 이 단지 실거래가는 어땠나요? 라고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협상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시도해 보세요. 최악의 경우 가격 조정이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을 뿐이죠. 세 번째로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은 하자나 수리 이력이 있는 곳인가요? 라고 입니다. 집을 볼 때는 아무리 꼼꼼히 봐도 모든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특히 실내, 누수, 결로, 곰팡이, 벽의 균열, 바닥 꺼짐 같은 문제는 겉으로 봐서는 알기 힘들죠. 최근에 최미정 씨 사례를 들어보면요. 최미정 씨는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겨울이 되자 방 한쪽 벽이 심하게 결로와 곰팡이가 생겼대요. 알고 보니 그 벽은 이전에도 같은 문제가 있어서 도배를 새로 했던 거예요. 만약 이 집에 하자나 수리한 부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이런 문제를 미리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질문을 할 때는 이 집에 하자나 수리 이력이 있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누수나 결로, 곰팡이 문제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좋습니다. 만약 하자가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됩니다. 하자와 수리 이력은 집을 오래 살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꼭 물어보고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네 번째로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은 대출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입니다. 많은 분들은 대출 문제 때문에 집 구매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택 종류, 가격대,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수강생 김수익님은 5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약금 4천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잔금을 치를 때 은행에서 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결국 급하게 돈을 마련하느라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야 했대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나요?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중개사의 대출 정보만 믿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참, 은행에 직접 가지 마시고 대출 상담사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 대출 문제는 집 구매의 성패에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미리 꼭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로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은 기존 세입자는 언제 나가나요? 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잔금일과 실제 입주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있다면 계약서에 명도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매도인은 세입자를 잔금일까지 명도한다 같은 내용을 넣으면 좋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퇴거하는지 계속 사는지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세입자 문제는 입주 시점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꼭 미리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로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은 관리비 평균 얼마나 나오나요? 입니다. 집을 살 때는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살면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중요해요. 특히 관리비는 매달 꼭 내야 하는 고정 지출입니다. 최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리비를 적는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는 관리비 체계가 아파트와 다를 수 있어요.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난방비는 별도인가요? 주차비는 포함인가요? 같은 질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관리비는 장기적으로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꼭 미리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로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은 이 동네 거래가 많은가요? 실거래가는 어때요? 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거래가 많다는 건 시장이 활발하다는 뜻이고 거래가 없다는 것은 가격이 불안정하거나 매수인 우위 시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거래가의 추이를 알면 앞으로의 가격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 아니면 정체기인지 알 수 있죠. 중개사에게 이 동네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매수자가 많나요? 매도자가 많나요? 물어보세요. 중개사는 요즘 매수자가 많아요. 좋은 매물은 금방 사라져요. 라고 대답을 들으면 좀 더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도 해보세요. 시장 동향은 가격 협상과 의사결정 타이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꼭 미리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중개사와 대화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수동적이면 호갱이 되기 쉽고 너무 공격적이면 거래거리는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요. 효과적인 대화법은 이렇게 해보세요. 저도 부동산에 대해 공부 중인데 꼼꼼히 체크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하면 신뢰와 조심성이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에게 다른 손님들은 보통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중개사의 경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 살 때 중개사에게 꼭 물어봐야 될 7가지 질문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집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손해 안 보고 사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질문들 캡처해서 꼭 챙기시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제대로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